저는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조두순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내세워서 아이가 이제 직접 그 재판에 나간 건 아니고 이게 모니터를 보면서 왜 대면하지 않고 이제 요즘에는 재판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신청해서 하고 오면 아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 얘기를 쭉 모니터를 해보니 조두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고지식해요. 예를 들면 좀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형이 좀 깎이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꼭 내가 하라는 증거가 있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혐의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 저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자기 소위 말한 매를 버는 그런 얘기를 계속 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정말 얄밉게 그렇게 그것도 꾸준히 계속. 근데 본인이 뭐 거기 같이 그 재소자들 중에 한 명에게는 뭐 운동을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 뭐 팔굽혀펴기를 한 시간에 1000개씩 한다 이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나가면 누군가 나한테 린치를 가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노하는 게 내가 안 한 것 같고 분노한다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 억울하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분노한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안 한 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걸 가지고 날 너무 심하게 대했어. 이렇게 대단한 뭘 할 분이시네. 게 뭐야. 저는 그까지 익히고요. 탄원서 같은 경우 보면 뭐 한 300개 넘게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이 그 언어적인 그런 인지 능력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편지를 꽤 보면은 자세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뜻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조두순은 언어성 지능이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 최근에 이제 그 문장 완성 검사 한 게 일부 자기 부인만 살겠다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글씨도 잘 썼더라고요. 그럼 조두순은 다른 이제 어린이 성폭력한 가해자와 달리 언어성 지능은 괜찮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검사를 해봤냐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과연 저는 사실 처음에 알코올성 치매까지 의심했을 정도로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이분의 신경인지 검사 소견은 어떨까? 그 안에는 지능도 들어가고 언어성 지능도 들어가고 충동 억제 능력, 집중력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과연 이런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조절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인지 능력이잖아요. 그 인지 능력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를 정밀한 검사를 했느냐.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예. 제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했느냐. 그건 맞아요. 그 뭐냐면 사실 교도소 안에 가면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탄원서를 뭐 써주고 탄원서 이렇게 보통 뭐 하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고 뭐 재소자들끼리 서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탄원서 내용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걸 조사 같은 걸 해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 맞다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뭐 성적인 욕망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육체적인 능력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충동 억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 밝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사회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참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결국 조두순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결국 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충동을 못 이겨서 대부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촘촘하게 방어를 한다는 이유로 24시간 감시 뭐 여기도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또 막상 나온 또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판사판하면 어떡할 거냐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전자발찌 차고서도 한 사람이 범죄하는 있는데, 경우 많습니다. 그게 꽤 비율이 그렇게 유의미한 비율이 돼요. 예. 충분히.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믿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 좀 조절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데 현재로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고 그게 초점 맞추는 치료법도 안 만들어 놓고 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꾸 촘촘하게 모든 거를 CCTV만 많이 달고 해서 어디 못 가게 만들고 해서 스트레스만 왕창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더 안 좋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사는 동네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무슨 죄예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시한폭탄 안고 사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에 의하면 전자발찌를 달고 CCTV를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6명의 무장 뭐 무술 능력이 뛰어난 청원 경찰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범죄를 더 그럼요. 일으킬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해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반대네요. 그냥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냥 휘발유를 뿌리는 것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찬찬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런 성범죄자 관리를 잘한다는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들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이 되겠다 정도의 환경을 마련해 준 게 좋은데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 전혀 없이 그냥 CCTV 촘촘하게 달고 무서운 사람만 이렇게 포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럼 스트레스에 못 이긴 조두순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람도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합리적이면서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자꾸 그 밖에서 딴 걸로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10여 년 이후에 바로 피해자 코앞에 되돌아온 이 조두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사실 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분 마음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쭉 던졌던 메시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법무부는 그냥 검찰과 법무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안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보호관찰, 그다음에 출입국, 교정 이 분야가 정말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 분야거든요. 근데 정말 뭐 교정에서 앞으로 이 교정에 있는 걸 앞으로 어떻게 선진적인 교정 문화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고 계획도 없고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관찰에 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보호관찰관들한테 수사권 부여해 주는 게 이게 조두순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사실은 그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조두순 방지법에 반대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그건 조두순 방지법 아니에요. 정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호관찰관한테 수사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발찌를 띄고 도망을 가서 사고를 쳤어요.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발찌 떼고 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업무는 뭐냐면 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어떻게 감시하고 이 사람이 다른 짓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다른 일이 또 생겨서 주의 집중이 확 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미도 전혀 없는 게 이 사람이 가서 만약에 절도를 했다. 그럼 절도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발찌 띄고 간 부분은 이 보호관찰관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나서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조두순 방지법인데 왜 이 조두순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표 던졌냐고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국민을 너무 속이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분들 그리고 가족들 피해자들한테 아무런 메시지 하나 전달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의하면 이 정부가 내세운 제안은 오히려 범행이 더 일어날 충동성을 더 높이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참 한심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두순이라는 인물이 그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우선 이런 가혹한 범죄자를 막는데도 정말 부실하고 피해자를 도움을 받고 나머지 잠재적 피해자를 돕는데도 부실 곱하기 100을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여성과 아동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살기 무서워요. 정말 밤길이 무섭다. 그런 나라로 좀 계속 가는 게 이대로 되나.